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보다 약간 형님들, 약간 누님들 같은데 다 어떻게 연령대가 다 비슷하십니까? 60대시죠? 60대. 가운데 계신 분. 60대. 8학년. 아, 제 얼굴을 잘 보시면 저 사람은 병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죠. 그죠? 제 지금 얼굴이 피곤이 쩔어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대가 되면 제가 지금 침대에서 잠자려고 뭐 뒤치락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잠을 자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녹즙을 짜고 그 녹즙을 한 3시간 짜서 포장을 다 해서 병원 환자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당근즙, 케일즙, 비트즙, 혼합즙 다 비율을 맞춰갖고 레몬 섞어서 다 나눠주고 나면 6시 10분, 20분. 그러면 그때에 잠깐 안 쉬면 이제 하루를 못 버텨요. 그리고 이제 못 버티면 오늘처럼 이제 잠깐 쉴 시간이 없어지면 이 시간대 되면 이제 하품도 나오고 정신이 없어지니 지금 정신이 없는 이 시간에 제가 정신없이 여러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들으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습관을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습관 없는 게 있을까요? 심지어 눈 깜빡거리는 것도 습관. 제가 지금 대구에 와서 갑자기 코가 계속 가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려워. 자꾸 손이 코로 가요. 어떤 분은 코 파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습관들이 다 모아지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내 어떤 습관 하나를 딱 바꾸면 내가 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이 습관은 나를 이루는 내 인생이에요. 인생.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습관들 가운데서 뭐 하나는 바꿔보자. 그것이 오늘 이 주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여수 요양병원에서 왔으니까 여수 요양병원은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죠. 늙어서 가는 곳. 이게 선입견이에요. 저희 병원이 이제 27년 됐으니까 27년 전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럴 때는 그 말 자체가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있었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 보이죠? 대한민국 저기 저 빨간 점 저기가 여수예요. 여수. 여수는 제주도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여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저기 하얀 거 보입니까? 요거. 여기 저기가 저희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 한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저희 병원이 세워져 있는데 병원 주변을 보면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1시간 거리. 1시간 거리. KTX를 타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거 지금 위에 길 저거는 돌산 가는 그 길이에요. 여수에서 돌산 이렇게 가는 길인데 저곳으로 빨간 선이 이렇게 연결된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저쪽 부분으로는 이제 남해하고
여수하고 해저 터널을 연결합니다. 그럼 해저 터널이 연결되면 저 빨간 선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중심에 이제 저희 병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희 우주선 발사 기지 보이시죠? 저희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고흥 나로도예요. 저희 병원에서 직선으로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바다에서의 20여 킬로는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여요. 근데 저기서 우주선이 발사하는 모습을 좀 이따 볼 텐데 저희 장관입니다. 우주선이 쫙 올라가는데 마치 우리 병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곳에 저희 병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995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저희 병원의 특징은 자연치료, 천연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반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약물치료, 주사요법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것들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천연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특별히 이제 또 보험 이야기 해야 돼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희 누님이 어제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이 누님이 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암 판정을 딱 받으니까 몇 천만 원의 진단 자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1년에 5천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보험이었어요.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입원해서 쓰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집에서 통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원 치료를 하루에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었어요. 만약 그 보험이 없었으면 저희 누나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집에서 콧바치고 있든지 아파트 팔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보험을 누가 들어줬느냐? 사촌 누나가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가지고 아플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귀찮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가지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병원에는 암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보험이 잘 설계된 분들은 황후의 대접을 받아요. 근데 보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빈민이에요.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안 아플 때 보험 설계 잘 다시 해놓으십시오. 아프면 크게 덕봅니다. 없을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의 환경이 이렇게 됐어요. 저 앞에 쫙 보이는 곳이고 날씨에 따라서 늘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의 코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분들 다 암 환자들이에요. 연령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좀 더 어리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밤마다 이렇게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병원이 아니고 무슨 어떤 여고생 수련회 소풍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병원이 저희 병원입니다. 아는 분 혹시 계십니까? 차은서 보입니까? 차은서가 누군지 모르세요? 이름을 바꿨나? 그 가운데 있는 저 하늘색 여기 교회 출신이잖아요. 아침 체조하는 장면입니다. 아침 체조. 아침에 7시 되면 이렇게 다 모여요. 그래서 아침에 체조하고 또 이렇게 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30분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보자들이고 고급반은 스트레칭실에 가서 따로 좀 더 어려운 격한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매일 이렇게 운동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집에서 이렇게 30분씩 운동하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말로 징한 사람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로켓 발사되는 장면인데 저희 병원에서 바라본 로켓 장면이에요. 우리 병원의 모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환우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표어를 가지고
세계 최고로 행복한 천연치료 병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저건 성공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병원 이야기는 그만하고, 습관,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테니까 손을 들어서 맞추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습관,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뭐 하는 행위? 반복적인 행위, 반복되는 행위가 뭐다? 습관이다. 후천적 행동 양식이고 반복하여 수행되어 어떻게 된 것이다? 고정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반복, 생각 등 정신적, 심리적 경향도 포함된다. 두 글자 뭐예요? 봐요. 이제 치매 검사해야 돼요. 이거 보여줬는데도 못 맞추면 치매 검사해야 돼요. 뭐요? 생각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와, 습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습관 아닌 게. 그러니까 습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습관에 해당돼요. 다 습관에. 생각까지도. 의학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현대 전통의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일상 병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아프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촬영을 한번 CT 촬영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이제 증상. 그 다음에 처방을 약물을 내리고 혹은 시술을 해주는 이런 처방이에요. 이런 의학이에요. 이런 의학은 대개가 환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의사 하라는 대로 해요. 의사 하라는 대로 해요. 특히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위를 확 잘라내는 의사도 있고 조금만 잘라내는 의사도 있고 아니면 살짝 파내는 의사도 있고 그래요. 그 의사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병인데도 의사를 굉장히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확 잘랐는데 왜 잘랐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자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환자들은 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현대 전통 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 잘 아는 대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제 예방의학이 있어요. 손 잘 씻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이런 예방의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의학으로 이제 혈액 검사하고 건강 보조식품 드시는 분들 흔들어 보시죠. 여자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보조식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보조식품 드셔야 됩니다. 다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의학은 이 모든 걸 다 합쳐요. 또 그 뭐 또 포함하냐면 그 대체의학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시켜요. 대체의학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가요. 다. 근데 이런 의학들 가운데에 최근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의학이 마지막 생활습관 의학이에요. 아니 생활습관이 무슨 의학이냐? 아니에요. 의학이에요. 이 생활습관 의학은 환자가 수동적이질 않아요. 환자가 적극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의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활습관 의학은요. 생활습관만 잘 정립을 해도 전염되지 않는 병 있죠. 전염이 안 되는 병들의 80%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병 하면은 거기에 맞는 약이 있죠. 무슨 병 하면 거기에 있는 약이 있죠. 당뇨 약이 있죠. 심근경색 약이 있죠. 다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약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은 생활습관약이에요. 생활습관만 바르게 정립이 되면 80%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심지어 불과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굉장히 강력한 약입니다. 이것이 임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학자들 손에 의하여 이미 검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습관의학회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앞서가는 의사들은 이 자격증을 따기도 해요.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은 보건 관련된 공부하신 분들, 간호사, 의사들 이런 분들이 이 자격을 딸 수가 있어요. 딸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 생활습관의학에 의한 이 약은 모든 병에 다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고 해서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약은 하나예요. 약은 하나. 아주 간단해요. 그 약 하나만 내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해결이 됩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저 밑에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저 소리보다 더 크게 시작. 균형진 영양, 적절하고 적당한 운동, 합당한 물 사용, 올바른 햇빛 활용, 절제하는 삶, 깨끗한 공기, 충분한 휴식, 절대적인 신뢰 이것만 잘하면 앓고 있는 병들의 대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한 예를 들면 처음에 병원에 딱 오실 때예요. 얼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곧 죽을 사람 하고 이렇게 써져서 와요. 한 3주쯤 지나면 나도 살 수 있겠네라는 얼굴로 변해요. 3개월쯤 되면 언제 아팠냐고 바뀌어요. 1년쯤 되면요. 뒷산을 날아다녀요. 저 아래 바닷가를 뛰어다녀요. 저도 힘들어서 몇 번을 쉬고 와야 될 그 오르막길을 안 쉬고 올라와요. 근력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좋아져요. 공기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방법, 물 마시는 방법, 햇빛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무엇인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일광욕 할 수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일광욕은 어디에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현실적으로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창문을 열 수만 있으면 열어놓고 직통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광욕 효과가 있는 거죠. 거울이 있는 곳, 유리가 있는 곳으로 통과된 햇빛은 일광욕의 효과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반드시 그래야 돼요. 만약에 산을 갈 수만 있다면 등반하는 동안에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만 있으면 참 좋아요. 물은 얼마 정도 마셔야 돼요? 물은 여자들은 물은 보통 얼마 정도 마셔야 됩니까? 남자들은 얼마 정도 마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지금 하는 대로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손 들어보시죠. 예, 2, 3리터인데 나는 밥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한 대접 마셔야 된다 손 들어보시죠. 그런 분들 국을 한 대접 마셔야 된다 뭐 계시죠.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는 뭡니까? 큰 소리로 한번 보시죠. 시작. 이거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물어보면 틀리는 사람 또 있어요. 사실 이제 4대라는 말은 없어요. 3대 영양소만 우리가 잘 사용해요. 그러면 4대 영양소는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 거라고요? 물. 이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면 5대 영양소는 물에다가 또 뭐를 더했어요? 미네랄. 사실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증류수가 좋을까요? 일반 자연수가 더 좋을까요? 자연수가 훨씬 좋죠. 증류수는 어떤 물이에요? 이 좋은 물에서, 깨끗한 물에서 미네랄을 싹 걸러낸 것이 증류수예요. 맹탕물이에요, 맹탕물. 한때 우리가 증류수가 좋은 물이라고 믿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특히 이 증류수는 산성, 약산성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더욱이 위험한.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이야기. 6대 영양소는 뭐예요? 또 뭐가 더 들어가요? 비타민까지 들어간다네요. 7대 영양소에는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네요. 이건 뭘까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식물에게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겠죠. 뭐 어떤 곤충들이 와서 식물의 잎을 찢고 사람들이 가면서 가지를 꺾고 막 이렇게 해서 괴롭히면 이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호르몬들을, 찐들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딱 쌓여지면서 상처가 회복이 되는데 그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요거예요. 파이토케미칼.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들이 사람에게 아주 유익해요. 과일 중에서도 새가 쪼아 먹어가지고 상처가 많은 과일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다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이 뭐 3대부터 7대까지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그러면 균형진 식단의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표준 균형 식단표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균형진 식단을 만들어내는 식단표, 영양 성분 분석표,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예만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자 모양이에요. 피자 모양. 이게 아주 옛날에 이 두 가지 가지고 경합이 벌어졌어요. 1960년대 이때에 스웨덴하고 미국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자 모양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제 국민 대홍보전이 벌어졌어요. 네,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는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기 시작할 때에 이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그 건강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저렇게 강사들이 실제로 피라미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권장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 우유가 공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유가 공급되던 급식 시절 겪어보셨죠? 초등학교 때 나 우유 많이 먹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우유 먹은 분들은 좀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남들은 우유 먹으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유 먹는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이, 먹는 거 쳐다보면 추접스럽은 거야. 그래요. 약 올리면서 먹어요. 쩝쩝 하고 먹어요. 이제 이 영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균형진 식단표를 발표한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970년대 미국 의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균형진 식단표는 이런 것이다. 곡류, 야채와 함께 우유를 권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균형진 식단이다. 탄수화물을 넘어서 뭐가 중요하다? 단백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권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 농림청은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때부터 우유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우유 소젖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제1 낙농업국이에요. 저 유럽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낙농업자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농림청을 설득했고, 그 결과로 이 우유 버터가 이 식단표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 없으면 큰일 나요. 맞는 말인데 접근법이 틀렸어요. 60대 여성이 50대 60대 여성이 하루 평균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기준량이 있어요. 55, 60 이 정도예요. 만약에 내가 근육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밥 100g 정도의 밥량이면 단백질이 7g이 들어있습니다. 7g. 우리는 한 200g 정도 먹으니까 14g이에요. 더하기 된장국이나 이런 국들에 보통 한 5에서 7g 정도 들어있어요. 적게 잡아서 5g. 그러면 얼마입니까? 19g. 반찬 3가지를 먹는데 이 3가지는 2g, 1g 이 정도 들어있어요. 3가지를 평균 잡아서 5g을 칩시다. 그러면 몇이에요? 24예요. 거기에 두부가 있네. 두부의 4분의 1 모면은 한 7, 8g 정도 돼요. 그럼 몇 그램? 거의 30 되죠? 한 끼에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곱하기 3끼. 그러면은 90g의 단백질.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내 몸에 단백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 우유 반드시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유가 좋아요? 두유가 좋아요? 두유가 좋아요? 네, 우리는 우유 먹을래요? 두유 먹을래요?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팩트 1, 시작. 두유는 우유보다 16배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다. 두유 단백질의 아미노산에는 메티오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항산화제, 방사선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중금속 종류를 해독하고 간 손상을 예방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디에 있다? 두유,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성분에 있다. 시스틴, 이건 뭘까요? 시스틴, 미백, 피부 미용. 나같이 새까만 사람은 두유를 많이 먹어야 돼. 머리카락, 손톱도 튼튼하게 만들어요. 또 노화도 방지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두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두유요, 두유. 그다음에 글리신이라는 거예요. 신체 수면을 유도하고, 잠을 자려면 우유보다는 두유가 훨씬 좋다고요. 잠을 잘 자게 만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은 모두가 다 간 기능을 나쁘게 해요, 좋게 해요? 간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답니다. 두유는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에 좋고, 두유는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고, 두유는 엽산 이런 등등이 있고, 두유는 변비에 좋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두유면 우유를 급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두유를 급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유 급식을 해요. 우유 급식을. 팩트 2번째. 두유는 변비에 좋다.
두유는 비타민 2, 비타민 6가 풍부하여 탈모에도 좋다. 두유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한다. 두유의 콜린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의 불필요한 증가를 제어한다. 뭐 이런. 세 번째, 우유는 알러지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우유에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지만 우유에도 칼슘이 많대요. 그런데 고칼슘 두유도 있다. 굳이 따지면 고칼슘 두유 먹으면 굳이 우유 안 먹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두유 단백질이 1g 정도 더 들어있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인데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이다. 두유의 알칼린 성분 뭐 관리에 좋고 껍질째 두유를 콩을 껍질째 갈아서 먹으면 더 좋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유가 더 좋아요. 두유가 더 좋아요. 두말할 필요 없이 두유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진 식단에 의하면 우유를 균형진 식단표에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이 우유하고 버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시간이 한 20년쯤 지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상에 대해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균형진 식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당시 자라난 아이들에게 알러지, 천식, 아토피, 자폐증 등 많은 소아질병이 발생했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아니 균형진 식단으로 우유를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잘 지냈는데 이 아이들이요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하나 둘을 검사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전체 전 인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담배는 흡연량이 줄었어요. 콜레스테롤 지방 섭취도 줄었어요. 그러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압은 높아졌고 관상동맥 질환 이것도 높아졌고 뇌졸중도 높아졌고 당뇨병도 높아지는 결과가 왔어요. 이 결과 때문에 그 심장학회나 하버드 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균형진 식단의 설정이 잘못됐다. 이거를 당장 바꿔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이 미국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다면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눈에 띄는 게 딱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덩치를 가진 친구들이 미국에 가면 덩치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그들이 원체 이래가지고 원체 비만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날씬해 보여요. 다 이 균형진 식단의 한 문제예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저 표 있잖아요. 저 지금 나온 이 표, 이 도표, 저 표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건강 관련된 학자들이 저거 잘못된 것을 왜 고수하고 있느냐? 저거 틀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림청에서 다시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틀린 겁니다라고 저기다 운동하는 계단 올라가는 그림을 추가시켰어요.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균형진 식단표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것은 우유 때문이 아니고 기름진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먹는 것 때문이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이런 병이 걸린 겁니다. 운동 안 한 것은 누구 탓?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개인 탓.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학자들이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노란 부분에 이렇게 글을 표현합니다. 불행히도 균형진 식단표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많은 증거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건강식품 선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행하게도 미 정부가 발표한 결의안 균형진 식단표는 우리가 그걸 몇 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틀렸다. 오히려 이대로 먹으면 병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마저도 엉터리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화날만 하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는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정책에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정책에 위반이 돼버렸어요.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보편화되어서 이렇게 건강검진 조사를 딱 했더니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서구화된 암, 성인병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높아진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보건부 쪽에서 계속 반박을 해요. 반박. 우리는 미국 걸 베껴왔거든. 이 문제인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저 심히 좋았다는 말은요, 제가 그 손주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31개월 된 애 하나, 이번에 100일 지난 애 하나. 근데 요 녀석들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막 깔깔대고 놀아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거기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 근데 엄마는 알아먹더만요. 내가 너 슈퍼맨이 돼서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이래요. 그 꼬맹이가 이렇게 앉아서 둘이 막 대화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습고 재밌고 기특한지 제가 그 영상을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근데 볼 때마다 내 얼굴에 미소가 샥 번져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먹거리로 제공되어져 있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이것이 그 다음에는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거 하나를 따서 한 입 먹고 너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나눠 먹고 또 뛰어가서 또 저거 따서 또 먹고 또 저거 뜯어서 먹고 하면서 막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흡족해가지고 하하 고놈들 참 재밌게 잘 산다 하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그렇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거를 뜯어서 먹으면서 막 피 질질 흘리는 거 뜯어 먹으면서 그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미 힌트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냐면요. 1990년대에 미국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오 케미컬. 한 번 더.
바이오 케미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일과 채소의 색깔은 영양 성분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과일을 종류를 색깔별로 다 조사를 하고 영양 성분을 내봤더니 노란색은 단백질이 높고 당도가 떨어지고, 파란색은 단백질이 낮고 당도는 높고, 흰색은 단백질, 당 이런 것들이 중간 정도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요. 그 다음에 더 조사해 봤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빨간색 채소 과일들은 혈관, 혈압, 심장 건강에 좋고 항암, 소형, 항산화제 뭐 등등등 이런 데에 좋더라. 초록색 식물들은 강력한 해독, 살균 작용이 있고 노화 예방이 되더라. 노란색 음식들은 이렇게 되더라. 주황색 음식들은 이렇게 되고, 보라색 음식들, 보라색은 주로 어떤 겁니까? 가지도 있고 또 요 조그만한 것들 뭐 있잖아요. 베리 종류 이런 것들, 그런 것, 예, 그런 것들. 여기는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요로 건강에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지더라. 흰색 음식들은 이렇게 좋아지고 검정색 음식들도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저 빨간색은 짐승의 피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제정해 놓은 그 식물과 과일 속에 이런 기능들을 다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또 사투리를 씁니다. 후딱 먹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먹어야 되겠습니까? 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면서, 오, 내가 지금 이 노란 음식을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아, 내가 지금 항산화제를 먹고 있는 거구나 하고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자,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습관. 자,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과 채소보다 더 완벽한 음식은 대안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게도 막 먹고 아무거나 먹고 막 지내던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우리는 생선도 안 주지, 그 맛있는 고기도 안 주지, 며칠 전에는, 오늘 아침에는 그 중국집에서 파는 유자로 시작하는 요리 있죠. 유산슬? 거기에가 해물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산슬을 딱 만들어내는데 해물이 없는 유산슬을 하는 거예요. 마라탕을 만드는데 고기 없는 마라탕을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맛은 똑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남의 살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먹어요. 아무리 그 보조식품이 나와도요, 그게 건강식품으로서의 대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증명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이라는 증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무거나 먹던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음식 투정을 해요. 아,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해도 너무해. 세상에 저녁에는 죽하고 과일만 주네. 나 과일 2개 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죄송합니다. 과일 요만한 거 하나 드시고 배고프면 죽 좀 더 드세요. 대신에 먹은 다음에 2-3시간 있다가 주무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드세요. 막 이래요. 3개월쯤 지나면요, 그분들이
피부가 뽀샤시해져요. 제가 지금 제 몸이 2년 반 전에 제 몸하고 완전히 달라요. 2년 반 전에는 지금도 이 모양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더 시커맸고,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원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원장이 암 환자 같다고 그래요. 어디 간이 안 좋냐고 그래서요. 저 간 안 좋아요. 지방간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유전받은 것 같아요. 지방간이에요. 그리고 당뇨도 이렇게 약간 접어들었었어요.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배는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여수 요양병원 병원장이 된 거예요. 항상 해보세요. 이렇게 임신 8개월 정도 된. 다 안 좋죠. 그리고 무릎도 안 좋았어요. 왼쪽 무릎은 수술을 했고 오른쪽 무릎도 아파가지고 이제 한쪽을 수술하니까 그쪽 발을 안 쓴다고 반대편을 힘쓰면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막 그랬어요. 1년쯤 지났더니 안 아파요. 배가 들어가요. 한 7kg 빠졌어요. 7kg 빠졌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노가대를 하느라 제가 지금 요즘 팔자에 없는 노가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저녁에 밥을 막 먹었더니 배가 다시 좀 나왔어요. 여러 부분이 다 개선됐어요. 다른 거 약 안 하잖아요. 먹는 것만 하는데. 근데 이제 병원식을 완전히 하지는 못해요.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서 좋아졌어요.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습관만 바꿔도 80%의 질병이 해결된다는 말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 만들기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믿음도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교회 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돼버린 종교 생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보자? 여기 잘 안 되는군요. 여러분 데모 세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믿어보자, 믿어보자, 믿어보자 3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광주 출신이 아닌데 잘하시네. 2번 정말 힘들겠지만 음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가능합니까? 네. 이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쯤 남의 살 먹는 거 그걸 가지고 고기 먹었네 마네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래. 냉장고에 그냥 고기가 조림이 상비돼 갖고 늘 먹는 거 말고 그건 진짜 고기 먹는 거고, 어쩌다 추석 때 됐더니 이렇게 고기가 가족들 모여서 나와갖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해서 먹었다. 근데 그거 한번 먹은 걸로 아이고 저 고기 먹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이 손가락이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말고 일상생활할 때에 고깃집 갈까 또 야채 여기 채식 뷔페 있습니까? 채식 뷔페 갈까 결정할 때에 내 마음이 쉽게 채식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습관 들이는 예.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될 상황이 오기는 와요.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고기를 먹고 했다 그러면 해도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 하루는 과일만 드세요. 다른 거 먹지 말고 과일만 충분히 드세요. 그래서 몸을 정화시키셔야 돼.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는 일 해보고 싶습니까? 파이팅!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